네, 2절 군의 인입선 옥측 옥상 전선로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인입선이 들어가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인입선 용어 중에서 가공 인입선, 연접 인입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선에서는 가공 인입선, 연접 인입선, 그리고 저압 가공 인입선, 네, 그다음에 고압 가공 인입선, 특고압 가공 인입선, 그다음에 연접 인입선도 있습니다. 연접 인입선도 있고요. 옥측 전선로,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옥상 전선로, 저압, 고압, 특고압, 옥상 전선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는 외울 게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두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공부하기 너무 힘드실 수도 있고 해서 좀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제가 강조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저압 가공 인입선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압 가공 인입선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디에요? 지지물에서 쭉 가서 수용 장소 인입구까지 이르는 것. 지지물에서 오는 것이 이 가공 인입선입니다. 그랬을 때 가공 인입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은 전련전선이나 케이블일 것. 나전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련전선, 피복이 하나 있는 전련전선, 피복이 2개 이상인 케이블. 그럼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천하무적이죠. 어디에나 거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이 케이블 이외인 경우 전련전선일 때는 경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간이, 지금 이 경간이 있죠. 15m 이하이면은 인장 강도 1.25kN, 당겼을 때 견디는 힘이 1.25kN 이상, 또는 지름 2의 인입용, 지금 가공 인입선이니까요. 인입용 비닐 전련 전선이고 15m를 초과하면은 2배는 아니죠. 2배 하면 2.5인데 2.3입니다. 2.3에 2.6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전련 전선입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전선로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무수히 많은 전선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볼게요. 근데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으로 합니다.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보통 단면적. 그래서 옥내는 보통 2.5 스퀘어부터 시작합니다. 2.5 제곱밀리미터. 그 다음에 4, 6, 10, 16, 25, 35, 50, 이런 식으로 옥내에 사용한 전선은 일단 중요한 것이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그 다음에 옥외, 바깥에 있죠. 옥외에 사용되는 것은 보통 2mm, 그 다음에 2.6, 3.2, 4, 5.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지름입니다. 밀리미터요. 5mm까지예요. 그런데 5mm를 넘으면 22 제곱밀리미터. 그 다음에 2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옥내에 시설할 때는 단면적으로 하고요. 2.5, 4, 60, 16, 25, 30, 50 이렇게 갑니다. 옥외에는 옥까지는 지름입니다. 지름. 이 2.6, 3.2, 4, 15까지요. 그리고 5 다음에는 단면적으로 갑니다. 20이나 28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1.25kN에 2mm, 2mm 긁고 그 다음에 15m 초과할 때 2.3에 2.6mm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다음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케이블이 아니면은 절연전선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케이블인 경우는 가공 케이블 시설 규정에 의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가공 케이블 시설 규정을 합니다. 근데 가공 케이블 시설 규정 이렇게요. 조과용선에
케이블을 놓고 이렇게 행거로 시설을 한다. 그런 가공 케이블 시설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준합니다. 만약 케이블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겁니다. 가공 인입선이에요. 가공 인입선. 가공 인입선에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일단 가공 인입선은 5m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 도로 위에 시설을 할 경우 혹은 도로를 횡단할 경우는 5m 이상이고요. 만약에 도로를 횡단할 때 교통의 지장이 없다. 그러면 3m입니다. 3m. 철도 궤도, 철도는 6.5m입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는 3m. 횡단보도가 아니고요. 횡단보도교 있죠. 이것은 3m. 그 다음 기타. 도로 횡단도 아니고 철도궤도 횡단도 아니고 이때는 4m입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러면 앞에 그림에서 저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저압, 고압, 특고압까지 따로따로 하면은 더 비효율적입니다. 한꺼번에 표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저압은 조금 전에 했었죠. 도로를 횡단할 때는 5m 이상입니다. 그런데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3m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압이나 특고압 35km 이하, 160km 이하까지 6m입니다. 그래서 저압만 5m. 앞에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도, 궤도, 횡단은 저압, 고압, 특고압까지 모두 6.5m입니다. 저압에서 횡단보도가 3m였었죠. 그 다음에 일반 장소는 4m인데 도로 횡단하고 일반 장소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수용가가 있습니다. 도로 횡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횡단할 때 이 높이를 얘기합니다. 일반 장소는 뭐냐면 일반 장소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 횡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 장소는 4m가 된다. 네. 그리고 저압에서 가공 인입선 설치할 때 도로 횡단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2.5m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 웬만하면 암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맞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게 가공인입선이죠. 가공인입선입니다. 그럼 뒷부분에 가면 가공인입선이 아니고 지금 수용가로 들어가는 인입선이 아니고 그냥 가공전선도 하게 됩니다. 그럼 가공전선 하면은 얘가 6m예요. 6m로 똑같습니다. 가공전선은요. 6m 똑같고 얘 6.5m 똑같고 횡단보도교 일반 장소 같은 경우는 5m고요. 이것은 4m 3.5m 3.5m 예. 3.5m 예. 5m. 그러니까 수치가 같은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 인입선을 하지만 뒷부분에 가공 전선도 똑같은 목록에 대해서 표가 있는데 그래서 가공 전선, 가공 인입선 비교하면서 다른 부분만 체크해서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공 전선을 가잖아요. 그럼 얘가 똑같아요. 이거 똑같고요. 5m가 6m가 됩니다. 3m가 3.5m가 되고 4m가 또 5m가 되는 거. 이런 거 빼고 웬만하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림으로 나타냈던 거. 가공 인입선에서 4m, 횡단보도 3m, 철도에서 6.5m, 도로 횡단 3m 이런 것들은 더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이게 지금 6m잖아. 6m인데 5m 산지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으면은 5m고요. 가공연선과 똑같습니다. 가공연선뿐만 아니고 160km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6m 기본적으로 6m 있죠. 6m에서 단수 곱하기 0.12를 하는데 단수란 것은 10분의 V-165 예를 들어서 345kV다 의 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160km까지는 6m잖아요. 그러면 345km는 345 마이너스 기준인 160km고요. 이것을 10km마다 1단이 됩니다. 10km마다 1단. 그러면은 18.5단이 되고 소수점 이하는 절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9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수를 구하는 방법은 뒷부분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 혹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강조 드리는 부분 수치를 좀 암기해 주시고요.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 거리입니다. 이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가공인입선과 다른 시설물 그러니까 이렇게 옵니다. 이 가공인입선이요. 여기에 지금 조형물의 상부 조형제, 조형물이 뭐라 그랬어요? 벽, 옥상 이런 것들을 그랬죠. 이것이 다른 조형물의 상부 조형제의 위쪽이나 옆에 있을 때 이격 거리, 그 사이의 거리라는 겁니다. 이게 5개용 비닐 전련 전선이면은 위쪽에 있어 2m, 저압 전련 전선은 반으로 떨어집니다. 1m요. 1m. 요 정도는 한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설물과 이격거리 조형물의 위쪽에서 2m, 1m.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0.3m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접인입선입니다. 봐요. 연접인입선. 인입선은 가공인입선과 연접인입선이 있습니다. 연접인입선이 한국말로 이온 연결 인입선 뭔지 아시겠죠? 지지물에서 첫 번째 수용과 두 번째 수용과가 있을 때 첫 번째 수용과로 가는 것이 가공인입선, 여기에서 두 번째 수용과로 가는 것이 이 연접인입선이 됩니다. 연접인입선. 연접인입선의 조건은 일단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전주에서 지금 가공인입선으로 갔죠. 가공인입선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모두 연접인입선인데 이 가공인입선에서 분기해서 연접인입선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이 일단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시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로 폭이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할까? 만약 5m 넘는 도로를 횡단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주를 다시 세워야 되겠죠. 연접인입선이 아니고 가공인입선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접인입선은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가는데 단거리로 간다고 이렇게 왔다가 집 뚫고 벽 뚫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벽 뚫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옥내를 관통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연접인입선의 시설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저압 가공인입선, 저압 연접인입선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고압 가공인입선입니다. 그럼 고압 가공인입선은 인장강도 8.01입니다. 이상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인데요. 저압은 얼마였어? 저압은 1.25에 2, 그 다음에 2.3에 2.6. 고압은 8.01에 5입니다. 우리 8.01에 5 같은 거는 수치로 자주 나와요. 붙어서 8.01에 5, 8.01에 5.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세트로 묶어서 외워주세요. 8.01에 5. 예. 그 다음에 가공 케이블 규정에 의해서 케이블도 시설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절연전선도 시설할 수 있는데 케이블은 더 시설할 수 있겠죠. 가공 케이블 규정에 의해서 케이블을 시설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거 수치, 예. 이 수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8.01에 5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래 위험 표시를 할 경우는 3.5m까지로 감할 수가 있다. 위험 표시했을 때 3.5m까지로 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거, 연접 인입선은 오직 저압만, 그래서 고압 연접 인입선 시설해서는 안 된다. 연접 인입선이 저압은 이 집에서 다음 집으로 갈 수 있겠지만 고압인데 이 집에서 다음 집으로 지집을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없겠죠. 물론 당연히 여기 특고압도 시설하면 안 된다. 연접 인입선은 오직 저압만 가능하다 됩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변연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100km 이하.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100km 이하가 됩니다. 특고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 또는 옥상 부분의 사용자는 100km 이하.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100km 이하 기억해 주시고, 특고압 연접 인입선은 또 물론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옥측 전선로. 이 그림에서 보세요. 옥측 배선과 옥외 배선이 있는데, 옥측 배선은 어떻게? 조영제의 고정입니다. 조영제. 조형물에 고정하는 것이고요. 옥외 배선은 조영제 고정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고정이죠. 용어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옥측 전선로와 옥외 배선 구분을 해주시고요. 옥측 전선로도 이 시설 방법 자주 나옵니다. 옥측 전선로는 다음의 공사 방법에 의할 것.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목조 이외. 애자도 가능하고 합성 수지관도 가능하고 금속관도 가능하고 버트 덕트도 가능하고 케이블도 가능한데, 금속은 여기 금속 같은 경우 관 공사 같은 경우는 목조 이외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속이 들어간 거 있죠. 금속관 목조 이외. 버스 덕트도 금속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목조 이외. 케이블 공사에서도 연피, 알루미늄, 무기물 절연 케이블인 경우는 목조 이외. 그래서 애자 공사는 전개된 장소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목조 이외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합성 수지관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속관 목조 이외, 버석트 목조 이외, 케이블 공사도 이런 경우는 목조 이외에서 목조 이외에 가능한 것 구분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는 전개된 장소, 합성 수지관은 아무 조건 없이 옥측 전선로에 시설 가능하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자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 전선로. 앞에서 옥측 전선로에서 애자 공사 나왔었죠. 전개된 장소에 애자 공사가 나왔는데, 특별히 이런 애자로 공사한 옥측 전선로가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애자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 전선로를 하는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요. 전개된 장소에 하는데, 일단 옥측 전선로의 단면적, 옥측, 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옥외라고 보지 않고 4mm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옥측은 집 안에 붙었기 때문에, 조형물이 붙었기 때문에 옥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외용이나 인입용은 제외가 됩니다.
절연전선은 가능한데 그 절연전선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5개용 비닐 절연전선 OW,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DV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지지물 간의 거리는 2m 이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요. 조영제, 여기가 벽이죠, 벽. 벽과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 띄운다. 그리고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하로 한다. 그래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이격거리에서요. 나왔죠?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400V 이하일 때 6cm니까 0.06m입니다. 이게 예전에 판단 기준에서는 센티미터 단위를 많이 썼습니다. 이처럼요. 근데 KEC에서는 보통 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밀리미터 단위로 했는데 0.06m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계산해야 돼서 0.06m 혹은 6cm가 됩니다. 400V 초과할 때도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는 0.06m, 6cm가 되는데 비나 이슬에 젖는 장소는 이 사이의 거리가 12cm로 해야 됩니다. 0.1mm. 그 다음 전선과 종지 사이 이격거리 얼마? 2.5cm였죠. 2.5cm니까 0.025m인데 400V 초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비나 이슬에 젖는 장소는 0.45m, 4.5cm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뒷부분에 3장에서 애자 사용 공사하면서 옥내 배선 할 거거든요. 옥내 배선도 마찬가지예요. 옥내 배선도 이 구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06m 똑같고요. 0.025m, 6cm, 2.5cm 똑같은데 여기 비나 이슬에 젖는 장소만 다릅니다. 네, 요거 부분만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일 것. 네, 2m 이하일 것. 요거 딱 기억해 주시고요. 4번은 사실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한번 읽어만 보고 네,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저압 옥축 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축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축 전선, 관동혈압 배선, 적정 전선 등 또는 손관 가스관이나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했을 때 이런 관등회로 약조절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400V를 초과하면은 0.1m 이상 이격해야 된다. 10cm 이상 이격하고요. 400V 이하는 이격할 필요는 없고 절연선 격벽을 절연하는 격벽을 시설하거나 난연선 내수성에는 절연관에 넣어서 시설하면 된다.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경우는 400V 초과 0.1m 이격, 400V 이하일 때는 절연관 격벽을 시설한다. 그 다음에 애자 공사에 의한 저압 옥축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 거리인데요. 이 규정도 시험에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한번 읽어만 보시고 한번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애자 공사에 의한 저압 옥축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 거리입니다. 애자 공사에 의해서 옥축 전선을 했고 식물과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0.2m 이상을 이격해야 되는데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즉 절연전선입니다. 지금 저압 옥축전선,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쓰니까 그만큼 절연 성능이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격하지 않고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만 시설하면 된다. 옥축 전선과 식물과 당연히 접촉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쓰면은 식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것이 아닌 다른 전선을 썼을 때는 0.2m 이상 이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압 옥축 전선로입니다.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저압 옥축 전선 했으니까 고압 옥축 전선, 특고압 옥축 전선. 그다음 옥상 전선이 있습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 옥상 전선. 이렇게 하면 마무리됩니다. 고압 옥축 전선로는 일단 전개된 장소. 전개된 장소란 것이 눈에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장소. 그걸 전개된 장소를 하고요. 고압 옥축 전선로는 일단 케이블만 가능합니다. 케이블만. 케이블이 천하무적이라 그랬죠. 고압이나 특고압은 뭐 애자, 금속관, 뭐 합성 수지관 이런 안 돼요. 케이블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견고한 관이나 트라프 등에 넣어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케이블의 지지점 간의 거리 2m 이하, 수직으로 했을 때 6m 이하 해서 고압 옥축 전선로에서도 이런 것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속재는 이들이 방식 조차한 부분 및 대지와 전기 저항 값이 10옴 이하로 할 것. 이런 수치. 또 고압 옥축 전선과 시설물의 이격 거리입니다. 저압 옥축 전선은 어떻게 했어? 저압 옥축 전선도 그 규정이 있었죠. 있었는데 고압 옥축 전선로에서는 요거 0.15m 특고압 옥축 전선, 저압 옥축 전선, 관동회로 배선, 약졸 전선 등의 수관, 가스관동, 이역, 유산균과 교차하는 경우에 0.15m 이상입니다. 0.15m 이상. 그래서 저압 옥축 전선 얼마였어요? 400보다 초과할 때 0.1m였죠. 0.1m고 400보다 이하일 때는 격벽, 그 다음에 관에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고압 옥축 전선로는 0.15m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이외는 잘 나오지가 않죠. 예. 이런 것과 접근 교차할 때 0.15m. 예. 1 이외의 다른 시설물이니까 이거 외에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잘 출제 가능성이 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내화성 있는 격벽 또는 내화성 있는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1 이항 교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특고압 옥축 전선로입니다. 특고압은 우리가 인입선 할 때도 나왔지만 100km 이하, 100km 초과. 100km 이하 시 고압 옥축 전선로 규정에 따라서 시설하고 100km를 초과 시 특고압 옥축 전선로는 시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고압 옥축 전선로는 100km 이하야 하돼서 고압 옥축 전선로 있죠. 이 규정과 동일하게 시설을 한다. 그럼 이제 옥상 전선입니다. 옥상 전선로도 마지막으로 이 저압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압 옥상 전선로, 옥상에 있는 전선로입니다.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옥상 이 위에 시설된 전선로입니다. 먼저 저압에서 당연히 전개된 장소에 의해서 시설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옥상 같은 경우는 시설할 때 옥상에 출입이 금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하게 옥탑방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2.3에 2.6 들어보셨죠? 이거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에서 경관이 15m로 초과할 때 2.3에 2.6이었어요. 경동선이고, 옥상 전선로는 절연 전선입니다. 옥상에서 사람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나전선 쓰면은 바로 감전이 되겠죠. 그래서 절연전선 OW가 뭐냐?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포함한 절연전선을 쓰고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옥상에 여기 이렇게 이 사이 지지를 하겠죠. 옥상 전선을 시설하기 위해 지지를 하는데 이 지지점 간의 거리가 15m 이하가 된다. 그리고 전선은 조영제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여기 옥상에 바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붙어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지주 또는 지지대 통해서 전련선, 난연성, 내수성 있는 애자로 사용해서 지지한다. 조영제와 이격거리는 조영제 옥상면 있죠. 옥상. 그 건물 옥상과 2m 이상 이격하고요.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은 1m 이상. 그러니까 저압 옥상 전선로에
일반 저압 절연전선 쓰면 2m고요. 저압 옥상 전선로에 고압이나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면은 1m, 이 높이를 1m 이상 이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전선이 케이블의 저압 옥상 전선로는 여기 케이블, 전선 케이블의 옥상 전선로는 이격거리를 1m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한 거고 비슷합니다. 경관, 관동, 트라퍼 넣고 또는 토트라퍼에 취급자 이외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 철제 또는 철공, 콘크리트, 기타 경관 뚜껑을 시설했을 때 시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수치 있죠, 수치. 저압 옥상 전선로에서 지지점 간의 거리 15m. 그 다음에 조용자 이격거리 절연전선 2m, 나머지 1m고요. 여기에 케이블인 저압 옥상 전선로 시설할 때 이격거리 1m 이상으로 한다. 이런 수치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압 옥상 전선로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입니다. 저압 옥상 전선로 앞에서 옥축 전선로는 0.1m, 0.15m였었잖아요. 지금 저압 옥상 전선로는 접근 또는 교차할 때 저고압, 특고압, 옥축 전선은 약전류전선 안테나 수간일 때 1m, 1m.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는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일 때는 0.3m.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 또는 교차할 경우 1m고요. 방어구에 넣었다 그러면 0.3m입니다. 옥상전선로, 저압 옥상전선로는 식물과 어떻게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식물과의 이격거리. 그 다음에 고압 옥상전선로는 앞에도 우리 옥측 전선로도 그랬지만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케이블. 저압 옥상 전선도 그렇고, 케이블은 천하무적이었고요. 옥측 전선로도 저압은 가능했지만 고압은 케이블만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그 케이블이 절연 성능도 뛰어나고, 뭐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많은 거죠. 케이블. 그 다음에 가공 케이블 시설 규정에 준해서 시설한다. 그게 앞에서 했던 가공 인입선도 마찬가지로 가공 케이블 시설 규정에 의해서 시설했고요. 조영지와 이격거리, 고압 옥상 전선로 이격거리는 1.2m입니다. 조영지와의 이격거리 1.2m. 그다음에 이런 거.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저압 옥상 전선로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옥상 전선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고압 옥상 전선로는 시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옥상 전선로는 저압 옥상 전선로, 고압 옥상 전선로 두 개밖에 없고요. 고압 옥상 전선로에서는 주요 외워주실 게 케이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용자의 이격거리 1.2m. 식물과는 그냥 저압과 마찬가지로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이런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군의 인입선, 옥축, 옥상 전선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해서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해 주셔야지, 너무 많은 내용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두 개 적게 맞추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지치지 않을 정도로 해 주셔야 되지, 너무 의욕적으로 다 외우자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위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